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실의 이상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특허를 갖고 있는 안면 운동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 기술의 개요, 특허 및 논문, 배경 기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의학 중에서 침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침구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 치료 기술 및 기기 개발이고요. 질환으로서는 안면 질환, 안면 마비, 통증, 미용 등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적인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자율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도 진료 및 연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의 주요 경력은 주로 국제화 부분과 개발 분야 쪽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한의학교육원장을 맡고 있고 한방병원에서는 교류협력부장 안면마비센터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구 과장을 하고 있고 저는 한의학에 좀 국제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좀 국제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WHO 전통의학협력센터인 동서의학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고 미국에서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에서 펠로우십과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잠시 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를 하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의료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활동으로서는 대한침구학회 부회장을 하고 있고 공학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학술위원을 하고 질환으로서는 한의안면성형학회와 그리고 WHO 전통의학 분야의 자문위원을 역임하였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습인데요. 국제 진료를 담당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연구 생활도 하였고 WHO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학생들에게 전 세계 여러 학생들에게 한의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저희 안면마비 센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안면운동 장치이기 때문에 제가 안면운동 장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안면마비 센터에서 매일 수십 명의 환자들을 매일 보다 보면 좀 더 효과적인 진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안면마비센터는 저희가 1970년대에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이 생긴 이래로 계속 그 많은 환자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는 질환으로서 안면마비센터가 있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먼저 생긴 안면마비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만을 전임으로 전담해서 치료하는 교수님들이 5분 정도 계시고요. 그 아래로 2명의 인턴과 6명의 레지던트들이 매일 안면마비 환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입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릴 안면운동 장치의 기술의 정의는 본 발명은 운동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안면 얼굴의 좌측 또는 우측 중에 정상 범위에서 신호를 받아서 반대쪽 마비된 측에 적절한 치료 자극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활용 분야는 당연히 일단은 안면신경 마비에 쓸 수 있고요. 요즘에는 얼굴에 여러 가지 미용 목적이든 아니면 재건 목적이든 여러 가지 안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서 얼굴에 마비가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큰 수술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시술, 여기 주사들 많이 맞는 것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 후유증으로도 마비들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에도 마비가 생겼을 경우에 저희의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은 이것이 현재는 근육의 어떤 재활치료 목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얼굴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미용이나 어떤 표정의 훈련 같은 경우에도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특허들을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의사이지만 원래 이제 공학에 좀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한의학과 공학을 적절히 접목을 해서 한의학도 예전처럼 그저 맥으로 진단을 하고 침으로 시술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발전적으로 현재 IT 기술들과 잘 접목을 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늘 많은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은 제가 전문 영역에 대해서 공학을 좀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특허들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실시간 피드백 제어를 이용한 신체 자극 장치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기능 신체 자극 모듈, 그 다음에 피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임피던스 라인 스캐너 및 그 동작 방법,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안면운동 장치, 그리고 침 연구를 위해서 거짓침 세트, 그리고 한방침과 이를 이용한 한방침 세트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침이라는 것은 보통 한 가지 자극, 물리적 자극만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치료를 한다 그러면 뜸이라는 열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어떤 기계로 구현을 해서 하나의 자극 모듈에서 어떤 그런 물리적인 자극, 침과 같은 물리적인 자극 또는 뜨겁게도 할 수 있고 차갑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진동 자극도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듈을 하나의 치료기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냈던 특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원래는 이제 뭐 맥진이나 이런 걸로 하기도 하고 환자에게 문의를 해서 침을 놓고 현재의 느낌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긴 하는데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다시 치료 자극을 조절해서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특허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하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부의 저항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 등에는 오장육부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치료 및 진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현재는 눌러보거나 색깔을 눈으로 확인해서 이상을 보는데 이것을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경혈에는 피부의 전기 저항이 낮고 전기가 잘 통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객관하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하 임피던스를 동시에 여러 곳을 자극을 그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어느 장부 또는 어느 경락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동물 실험까지는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면 운동 장치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제가 이제 국제 저널에 냈던 저널들인데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단은 좀 연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연구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보다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환자들이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기를 개발하고자 해서 좀 더 이제 특허나 이런 쪽에 산업화하는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안면 운동 장치와 관련해서는 안면 마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신경 마비라는 것은 우리 7번 뇌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7번 뇌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면 한쪽에 얼굴에 대표적으로는 얼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못하는 게 그게 제일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그 안면신경 우리 귀 주변으로 해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귀 쪽에 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감각은 원래는 대부분이 안면 그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게 특징적이긴 한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감각도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귀에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이 많이 나거나 또는 안 나거나 또는 뭔가 음식을 맛을 보고자 할 때 안면신경이 우리 그 같은 쪽의 혀의 앞쪽 3분의 1을 맛을 지배하는데 해서 안면마비가 왔을 경우에는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까지의 안면마비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치료법들이 있냐 하면 그 현대의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고용량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60kg이다 그러면 약을 한 12알 정도까지도 이렇게 많이 복용을 하게 되고 많이 심하면 주사요법을 통해서 약을 주입하게 돼서 결국은 염증을 줄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수포가 잡혀서 바이러스성인 것이 확인이 되면 항바이러스에도 같이 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염증을 줄여주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이것은 보통 한 열흘이나 4회 정도 쓰고 나서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치료는 없고 염증이 이제 가라앉았으니까 신경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기본적인 치료법이고요.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침을 놓고 따뜻하게 온열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 신경이라는 건 전깃줄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 전깃줄에 망가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가 근육을 바깥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인위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침을 놓거나 다른 물리적 자극으로서 다른 침을 꽂지는 않지만 여기에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안면마비의 재활을 치료를 위해서만 특화된 전문 장비는 아직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의 특징은 물론 양측으로서 드물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한쪽으로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마비가 되고 한쪽은 정상인 이런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보면 이거는 전침 자극을 줬을 때인데요. 전침 자극을 주게 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계속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한쪽에는 정상 쪽에서는 센서를 둬서 근전도를 통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거기에 맞춰서 동기화를 해서 마비된 측에 전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표정을 짓고자 할 때 자연스러운 표정을 좀 더 지을 수 있게,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존에는 강제적으로 자극을 줬다면 이번에는 내가 움직이고자 할 때 자연적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파란 선에서는 센서가 있어서 센서로서 기계에서 정상 측의 움직임을 받아서 감지해서 그거에 맞춰서 반대쪽 마비된 쪽에 신경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극을 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에 장비로서 댄서의 강도를 조절을 해서 내가 반대측 마비가 심하지 않을 때는 굳이 내 힘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외부의 자극은 적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경손상이 많은 경우에는 외부의 전기 자극량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설정이 다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디어 창안했고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뭔가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 프로토타입을 아직 만든 적은 없지만 제가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갖고 있는 장비 중에서 그 센서와 스티뮬레이터를 같이 결합해서 하는 장비가 있어서 그것으로는 제가 그 실험적으로는 작동이 가능하다는 건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 프로토타입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또는 뭐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같이 연결을 해서 시제품은 곧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의 좌우명 중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95년부터 이제 임상을 해서 한 25년 정도 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많이 이제 써볼 기회들이 있는데 어떤 기술적으로 되게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만드시는 분들은 기술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기술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제 주변에 이제 의료인들을 보면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잘 조합을 해서 중간에서 뭐 연결을 하거나 제 스스로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만드는 분들과 함께 뭔가 구상하고 창조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 전공은 이제 침구학인데, 침은 결국 우리 몸에 어떤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점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전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사실 침은 제가 침을 하루에 뭐 몇천 개를 놓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 자신도 침을 많이 맞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그래서 저도 결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굳이 이게 꼭 아파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찌르지 않는 침, 무통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즘에는 전기적인 자극도 줄 수도 있고 또는 레이저 이런 빛을 이용하는 것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통침, 또 하나는 현재는 우리가 시공간적인 제약, 즉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치료가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꼭 앞에서 만나서만 했지만, 현재는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언제든 소통을 할 수가 있듯이, 이것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정기적인 측정을 하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그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충분히 한국에서 미국 사람을 진단할 수가 있고 진단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적절한 도구를 공유를 하고 있다면 물론 원격 진료에 해당하는데, 한의학도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진단에 대한 수치를 갖고 있다면 제가 여기서 적절한 자극을 한다면 다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저의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확산할 수 있다는 그런 좀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즐겁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같이 많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